IS의 이제 자산 운용 전략입니다. IS는 기본적으로 의무 납입 기간이 얼마죠?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자산군을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와 함께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변동성을 충분히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덱스라는 지수에 투자할 수가 있는 강점이 있고 중개형 IS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종목형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나는 정말 인플레이션 정도만 해지하고 정기예금보다만 조금 더 수익률을 내고 싶고 원금 손실은 싫다 하시는 안정 추구형이신 분들은 이런 IS 계좌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기예금에 가장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20% 정도. 그 다음에 채권 혼합형. 최근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또 채권 수익이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거에 한 20%. 그 다음에 국내의 배당주, 주로 은행주겠죠. 고배당주에 한 30%. 그 다음에 워렌 버핏도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대부분을 어디에요? 미국 인덱스 지수, 대표 지수, S&P 500 지수, 11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500대 기업이죠. 여기에 30%. 올해 S&P만 지금 연초 대비 지금 14%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추구용으로 가셔도 돼요. 나는 조금 더 한 10%, 두 자리 정도의 연간 수익률을 원한다. 약간의 손실 나는 거는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또는 뭐 네이버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한 10% 정도로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배당 금액을 쭉 늘리면서 또 성장한 배당 성장자라고 하죠. 주로 다우지수에 있던 종목들이 많아요. 가치주 종목에. 여기 한 30%. 그 다음에 안정형이신 분들은 S&P 500에 드셨지만 조금 적극 투자형이신 분들은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예, 나스닥 100.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관련 수혜주들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우리 애플이나 뭐 이런 쪽,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AI의 핫한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죠.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몇 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데 이제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에 AI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대만의 TSMC 여러 가지 장비 업체, 파운드리 업체들이 섞여 있는 우리 글로벌 반도체 ETF에 또한 30%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연간 한 두 자리 정도의 수익률을 내시고 나중에 ISA 계좌에서 만기 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목돈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요거를 참고로 해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IS 계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ISA 유형입니다. ISA는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입하고 싶으세요?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이 신탁형과 1인명만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 가시게 되면 중개형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탁형은 ISA 계좌에 넣고 싶은 투자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해서 한 개 넣어도 되고 두 개 넣어도 되고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 예금과 적금도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1인명은 나는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바쁘다. 이거 들어볼 시간이 없다. 전문가분들이 맡겨달라. 그러신 분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포트폴리오 전문가분들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예금 적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펀드나 은행은 주로 펀드, 증권사는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수수료가 평가 금액의 통상 한 1% 정도가 연간 붙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IS입니다. 이 중개형 IS에는 예적금이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투자 상품은 모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상장된 국내 주식, 채권이라는 종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ETF와 펀드를 가지고 해외 종목에 또는 해외 지수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형 IS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ISA에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 계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었어요. 돈을 몇 천만 원을 넣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나 또는 펀드 수익률이 정기예금은 이자고 펀드 수익률은 배당이 되겠죠. 예, 한 5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나게 되면 이걸 해지하는 순간 무조건 똑같아요.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가 15.4%를 띄면 77만 원을 세금 납부하고 가져갑니다. 많이 내죠. 하지만 IS 계좌에서는 아까 일반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죠. 200만 원이면 500만 원 수익 났을 때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고 그거를 빼게 되면 얼마 남았죠? 300만 원 남았죠? 300만 원에서 9.9% 저율과세를 띄면 29만 7천 원을 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민역이다, 연봉이 5천이 안 된다 되시는 분들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500에서 400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 100만 원에 9.9%를 띄기 때문에 9만 9천 원. 훨씬 세금이 적게 낸다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양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